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업의 목적은 그겁니다. 용도 지역을 시험 치자는 목적은 아니었고 용도 지역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므로써 용도 지역 수업을 듣기 전 1시간 전하고 수업을 들은 이유하고 그 용도 지역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용도 지역별 토지를 봤을 때 토지를 보는 눈들이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도지구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총 19개가 있습니다. 19개. 19개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나간 프린트이죠, 그죠? 거기에 있습니다. 지구를 좀 전에는 용도 지역을 배웠죠, 그죠? 어떤 말을 같은 말을 쓰냐면 용도란 말을 갖다 씁니다. 같은 말을 쓰죠, 그죠? 용도란 말은 쓴다란 말입니다. 쓰임새죠, 쓰임새. 쓰임새인데 지구는 지구를 쓰는 거예요. 지역은 지역을 쓰는 거고, 그래서 지역을 용도대로 쓰는데 용도 지역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생활권별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계획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계획관리는 어떤 생활권으로 쓰냐면 도시로 편입될 예정, 도시 예비군 이런 용도로 쓰고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 양환 중심의 생활권으로 씁니다. 단독 양환 중심, 단독주택 중심의 양환 주환경 이렇게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뭐 모텔 짓게 한다든지 주유소 건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목적에 맞게끔 건축 제한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용도지구는요 어떻게 쓰냐면 용도 지역만으로 토지 활용도가 우리가 목적을 100% 달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자 보실래요? 우리 학원이 여러분들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학원이 요 건널목이 있거든요. 건널목이 있고 우리 학원이 여기 있습니다. 학원이 여기 있고 여기 용도지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백화점이 롯데백화점이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청이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학원 길 건너편에 가보니까 목련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나중에 마치고 가시다 보면 목련 아파트가 리모델링 한다고 걸어놨거든요. 리모델링 아마 1호가 아마 목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성공을 할지 실제로 빨리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중앙공원이 있죠, 그죠? 위로 가면 있는데 여기는 목련 아파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용도지역상 어디에 해당할 거냐면 주거지역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해당하죠. 근데 학원 옆에 우리 학원 옆에 또 요만한 건물이 한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조그마한 도로가 있고, 여기에 또,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용도지구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상업지역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지을 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가 있죠.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시설이 들어오겠죠.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상업지역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서는 위락이나 숙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애초에 뭐를 지으려고 했다고 하면 만약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지으려고 했다면 지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상으로는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역사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창을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앞 베란다가 여기 있고 뒷 베란다가 여기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건생들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는 없냐면 위락과 숙박은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학원 옆에 블록에 가보면 단란주점들도 몇 개 있죠. 지하에. 그리고 위에 보면 숙박시설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요 라인은 없어요. 근데 용도 지역만 가지고 위락과 숙박을 못 짓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용도지역이 한계예요. 용도지역이 한계. 그러니까 행위 전에 한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용도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용도지구의 개념이에요. 그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는 이제 시험용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시험용으로 쓰는데,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냐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할 때 용도 지구가 들어와서 토지의 가치 내지는 활용도 내지는 토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요,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0.1필지의 토지도 0.001제곱미터 사도 용도지역 없는 용도지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있어야지 용도지구의 존재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업지역이라서 위락 숙박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락 숙박을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 시설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근데 용도지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들어오는 게 용도지구야. 그 용도지구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용도지구 중에 한번 보실 게 맨 마지막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칸에 있는 게 복합 용도지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복합 용도지구 그 위에 보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일부에다가 용도지구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지정하냐면 요 섹터만, 요 있죠. 요 도로를 끼고 있고 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 있죠. 여기만 뭐로 지정하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해요. 제한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 입지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인데 뭐는 못하게 막아버린다? 위락과 숙박을 막아버려요. 못 짓게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업지역이지만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들어와가지고 위락 숙박 시설을 못 짓게 막아버리죠. 예를 들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지금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된 토지인데, 토지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나는 상업지역이니까 숙박시설을 짓겠다.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용계획서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 플러스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토지를 사가지고 숙박시설을 지어야지 하루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목적 달성을 못 한다고. 못 짓게 돼 있으니까, 그는. 그죠? 그래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말고도 방제지구라고 하죠. 방제지구라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작년에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그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탄천이 넘어가지고 신림동 그 반지하방이 사람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주거지니까 당연히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주택을 못 막는다니까요. 용도지구를 못 막는다고. 그때 뭐가 들어온다? 방제지구가 들어와가지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차단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용도지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토지용 계획서를 보면요, 용도지구가 붙어 있는 토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보게 될 건데, 그 용도지구 종류 중에서 국계법에서는 19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상당히 많은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마다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런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하나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실 때 특히 많이 나오는 용도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현재 우리 법 제도 안에서 프린터 같이 보시면 돼요. 법에서 몇 개 있냐면 9개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9개. 첫 번째가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데입니다.
두 번째가 고도지구, 건물의 높이를 막는 데입니다. 세 번째가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막는 데입니다. 네 번째가 방제지구, 자연재해를 막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보호지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게 칠학지구입니다. 경내신 분들이 잘 봐야 돼요. 칠학지구. 칠학지구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칠학지구란 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란 말도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좀 전에 봤던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국계법에서 용도지구는 법에서 몇 개로 나누냐면 9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글자가 들어 이제 자연경관을 보는 데거든요. 자연경관인데 우리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분류를 안 해요. 그냥 고도지구인데 건물의 최고 높이를 막는 게 고도지구입니다. 방화지구도 그냥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겁니다.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가 있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고, 시가지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우리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용도지구 개념상 봤을 때 토지에 이런 게 붙으면 좋다 안 좋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뭐 문화재가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개발을 많이 막아놨을 것이다. 생태계보호지구라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칠학지구인데 칠학지구를 잘 봐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가 있고 집단칠학지구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연칠학지구는 뭐를 자연칠학지구라고 부르냐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칠학도 설명드릴게요.